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바이러스에 대한 후속 강의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2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을 말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후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을 걸쳐 전 세계로 감염병이 확산되어 팬데믹 감염병이 되었습니다. 감염병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 알려졌지만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1월 9일에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발표했죠. 또한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에서는 2003년 유행한 사스, 즉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과 비슷하기 때문에 병원체 이름을 사스 코로나2라고 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홍콩 독감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는데요. 그리고 공식적인 감염병 명칭은 영문으로 코비드-19, 우리말로는 코로나19라고 부르죠. 여기서 CO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디지즈, 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전체 염기설 조합을 기반으로 S, V, G, GH, GR, L, 기타 등 7개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나타난 우한 바이러스는 L로 분류하고 그 이후 S와 V 그리고 G 그룹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G 그룹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GH와 GR로 세분화됐습니다. 코로나라는 뜻은 태양 또는 왕관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 모양처럼 생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숙주에 따라 호흡기와 소화기 감염병을 일으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깥 단백질 외막과 그 속에 RNA를 가진 바이러스로서 단백질 외막에 특이 항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며 알파와 베타가 주로 사람이랑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킵니다. 원래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4가지와 박쥐로부터 3가지가 옮겨와 총 7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사람에게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4종류로서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OC43, 229E, NL63, HQ1인데요. 그중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OC43, 229E가 전체 호흡기 감염의 30%를 차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은 겨울과 초봄에 주로 발생하며 신생아, 노인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심각한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쥐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도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5번째가 사스이고 6번째가 메르스입니다. 사스는 2002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발생 보고가 없었지만 그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생겨나게 되었죠. 6번째는 메르스 감염병으로 2012년 사우디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 하는데요.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로 낙타에 감염되었다가 다시 사람에게 옮겨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186명이 감염되어 세계에서 2번째로 감염자가 많았고 사망은 38명으로 사망률이 20% 정도 되어 온 나라가 감염병으로 불안했는데요. 그 이후 우리나라는 방역과 음압치료 그리고 인공호흡기 보급이 늘어나 감염병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철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번째로 옮겨온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이며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염기 서열이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89.1%, 사스와는 77%, 메르스와는 50%, 그리고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사종과는 40%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코로나19는 처음에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되었으며 2019년 12월에 중국이 처음으로 사스와 비슷한 새로운 인수 공동 감염병이 생겼다고 발표를 하였죠. 그 이후 각자들은 진원지인 우한의 하난수산시장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우한의 하난수산물 시장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설치류, 파충류, 조류, 박쥐, 천상갑 등 동물이라면 안 파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동물이 모여 있어 각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들의 공간 이동이 가능한 곳이죠. 박쥐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간숙주인 사양 고양이에게 감염된 뒤 사람에게 옮겨온 것이 사스입니다. 코로나19도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온 것으로 중간숙주로는 천상갑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천상갑은 자연강장 효과와 비듬의 효과가 있다고 하여 중국에서 밀매가 왕성한 동물입니다. 코로나19처럼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와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죠. 인수 공통 감염병은 사람에게 없던 신종 바이러스로서 사람은 이에 대한 면역 체계, 즉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바이러스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그리고 이번에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코로나19까지 신종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인간이 야생동물의 거주지를 파괴하여 바이러스가 서식하는 숙주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인간에게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으로 해를 입히는 바이러스들은 열대살림이 있는 박쥐나 원숭이 같은 동물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바이러스들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인간에게 옮겨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박쥐에 살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박쥐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 것일까요? 박쥐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쥐처럼 설치류이거나 조류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 박쥐도 포유류이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와 어느 정도 비슷하죠. 게다가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는 오랜 세월에 걸쳐 박쥐와 공생을 위해 특별한 영역을 키워왔기 때문에 박쥐 몸속에 살 수 있습니다. 박쥐 또한 몸속에 150여 종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지만 박쥐에는 인터페론 같은 항바이러스 물체가 일정한 농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큰 해가 되지 않죠. 바이러스 19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서 나온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접촉됩니다. 대개의 침방울 크기는 5에서 10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곧장 바닥으로 떨어져 주변 물체에 묻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주로 비말 감염으로 이루어지며 타인에게 감염되는 통상 이동 거리는 2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 재채기, 체액 등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손이랑 직감적 접촉에 의해 옮겨지게 되는데요. 즉,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건이랑 사물을 만진 후
그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게 되면 감염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약 이틀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과 근육통, 피로감, 그리고 기침 및 호흡곤란 등의 호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나 그저 열만 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를 사용해야 하거나 간혹 안타깝게 사망하기도 합니다. 세균이랑 진균은 인체가 감염에 대항하여 만들어낸 물질이나 증가하는 면역세포를 혈중에서 확인하여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필요시 검체 배양을 통해 원인 병원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감염 시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이랑 징후가 확증적이지 않고 배양으로도 확인이 힘든데요. 따라서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분자 생물학적 방법인 PCR을 사용하여 진단하는데요. PCR은 융합효소라는 효소를 이용해 바이러스 유전 물질을 증폭시켜 검출하는 검사법입니다. 처음에는 PCR 방식과 염기서열 분석까지 하여 하루에서 이틀 걸렸지만 그 이후 코로나19의 특정 부분을 검사하는 리얼타임 PCR 방식으로 검사를 하여 6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1일부터는 3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진단키트가 나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치료가 없고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치료제는 아지스로마이신, 레보프로삭신, 타미프루를 사용해 보지만 효과가 적어 아직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은 렘데시비르가 유일하지만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는 치료제 허가를 기다리고 있죠. 그에 여러 개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환자에 따라서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입니다. 기침이랑 재채기 또는 코를 풀었을 때도 손을 씻어야 하고요. 특히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과 죽음,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죠. 인류가 최근에 들어서 예상치 못한 팬데믹 전염병들이 좀 더 자주 나타나는 이유로 전문가들이 말하길 인류가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생각되며 인류에게 전염당한 야생동물이 사라지면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바이러스들이 이제는 숙주로서 인간에게 붙어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인류를 공격해 온다고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과 죽음, 그리고 공포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극복하고 이런 바이러스가 다시 침공해 올 때를 대비해야 하겠죠. 코로나19가 빨리 사멸되어 예전에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임신부와 태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